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Y뉴스를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제가 요사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윤 씨를 만났던 네. 진범으로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 씨를 만났던 뭐 기자 인터뷰도 하고 네. 제가 윤 씨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춘재 씨가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이제 확정이 돼가고 예, 있는데 예.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이게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겁니다. 꼬였죠. 이제 이야기가 좀 예, 예. 복잡해졌죠. 예,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을 복역한 윤 씨는 뭐 억울하다, 고문을 당했다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 변호인 선임을 완료했어요? 예, 어제 제가 밤늦게 박준영 변호사가 통화를 했는데 예, 예. 사건을 맡기로 했다 그럽니다. 아, 박준영 변호사가 맡기로 했군요.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2차와 7차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무죄를 받아낸 김칠준 변호사도 같이 하기로. 아, 박준영 플러스 김칠주 변호사 조로. 예, 좀 잘 팀을 좀 됐네요. 더 확대해서 아, 하기로 했다고. 그랬군요. 합니다. 그럼 예. 곧바로 재심 청구합니까? 일단은 지금 경찰이 진상 조사 중이어서 이춘재 씨의 진술 외에는 아직 입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판결문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그 이춘재 씨 면회를 하거나 진술을 확보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8차 사건 범인으로 옥고를 치른 윤 씨. 네. 고문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근거로서 확인은 됩니까? 사실로? 일단 먼저 박준영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렇게 물고문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체포하자마자 어두워질 때쯤에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겁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화비인데 이분이 근데 예. 그런 사람한테 쪼그레뜨기를 시키고 또 때리고 한 3일 동안 잠을 안 재웠대요. 잠을 안 재우면서 그 자백을 갖다가 사건 내용과 맞춰버렸던 겁니다. 그 윤 씨가요 지금 직접적으로 뭐 모습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거나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윤 씨한테 여기 지금 나오시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윤 씨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은 만나서 거죠. 들은 얘기고 예, 여기 또 예. 채널 A가 그 윤 씨를 인터뷰를 하려 했어요. 했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뭐 쪼그려뛰기를 시키는데 못하니까 발로 걷어찬 기억이 난다. 예. 돌아가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어둑한 시간에 산 정상으로 끌고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공포감을 그렇죠. 주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거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는 경찰이 불러준 대로 썼고 지장도 강제로 찍었다 이런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경찰이 여기서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예. 한두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예. 이 윤 씨를 잡고 나서 현장 검증 했잖아요. 현장 그거 검증 어떻게? 두 차례를 했죠. 예. 두 차례를 했는데 윤 씨는 경찰이 짠 각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담을 뛰어넘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윤 씨의 그 소아마비 상태가 중한 상태라 그래요. 1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고 갔다가 다시 담을 뛰어넘어서 돌아 나오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뭐 담이 많이 흔들리고 하는데 형사가 잡아준 게 기억이 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넘을 수 있도록 잡아줬다고요?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이게 이제 좀 1심은 자백을 했어요. 어쨌건 압박이나 두려움 여건 간에. 1심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는 가혹행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2심에서는 고문을 당했다고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물증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아마 경찰이 두 차례나 현장 검증을 한 것 같고 현장 검증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 얘기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준영 변호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도 뭐 나름의 과학 조사라는 과학 수사라는 게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때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답니까? 이게 사실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했다고 이제 경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언론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8차 때요. 예, 8차 사건 때 이게 뭐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라는 건데 예. 이게 지금의 DNA 유전자 조사하듯이 한 개인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 채모를 뽑아서 채모에 나오는 성분, 예. 이 성분이 일치하느냐, 맞춰보는 거예요. 혈액형이 같으냐, 뭐 이런 정도라 그럽니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걸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지금은 이걸 과학수사라고 하진 않는 거죠. 요 정도 과학자들도 그걸로 성분은 나오지만은 그걸로 한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종합을 해보면 네. 그러면 결국 그때 무리하게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예. 당시 경찰이 화성 지역 남성들의 채무를 엄청 많이 뽑아갔다. 그래요. 예, 지금처럼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파장이 컸고 피해자들이 참혹하게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대로 밝혀야 한다. 과거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니 뭐 채무를 많이 뽑아갔다 정도야.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채무 뽑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뭐 매달아서 고문을 했다는 증언도 지금 나오고 고문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박준정 변호사 말이 경찰이 당시 윤 씨의 채무를 여러 번 뽑아갔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고 또 뽑아가고. 그래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의문이 어이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의문이 좀 가는 그런 겁니다. 윤 씨는 고아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당시에 윤 씨를 담당했던 교도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윤 씨를 담당했던 교도관, 네. 얘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네. 그분 얘기 따르면 착실해도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없답니다. 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지금 이제 출소해서 이제 취업했잖아요. 네. 봉제 공장 같은 데 다니는데 뭐 자동차 회사도 다니고 뭐 공장 하여튼 다니는데 악착같이 하루 12시간씩 일을 한대요. 그래서 누나 암 수술비 대주고 감옥에서 그랬던 얘기. 아니 이거 나오고 나서 교도소에서 돈 모아가지고 교도소에서 돈 모아서 교도소에도 모았고 네. 나오고 나서도 벌어서 조카들 등록금 대주고 좀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은요 변호인 조력을 못 받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있긴 있었잖아요. 있는데 예. 제가 저 판결문을 보니까 예. 본인은 고문을 당해서 진술했다고 이제 번복을 합니다. 1심 예, 판결을. 예.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이 사람이 초범이고 예.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형이 너무 과중하다. 그 죄를 인정하는 항소 유서를 냅니다. 인정하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초범이니까 변호의 좀 방향을 봐달라. 잡았군요. 형이 너무 중하다 봐달라 이런 취지니까 결심 공판에도 이 국선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네. 다른 법정에 있는 변호인을 대신 앉혀서 변호사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우리 의문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뭐 참 이게 참 어떻게 이 진실을 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사실 제가 오늘 이게 그 주제를 준비한 거는 예. 화성 8차 사건 왜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실 규명이 어려운 점이 있냐면은 일단 진실 규명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지금 권 기자가 보실 때는 종합적으로. 경찰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많다고 얘기를 자, 합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첫 번째는 첫 번째. 관련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건 시간이 지나서 31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사건이 일어난 집도 없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집. 예,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이춘재라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 내가 범인이요가 나왔는데요. 이춘재 씨가 자신이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사건 범행만 있는 게 아니라 14건이나 했다 그러고 다른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30여 건이 더 있다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네. 사건을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 예. 사건들이 우리가 일기를 기록하듯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편린들입니다. 이 기억 저 기억에 섞이기도 하고 이 사건 거를 여기에 진술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프로파일러와 대화를 하면서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이춘재 자백이 맞다는 걸 그 퍼즐을 맞추기까지가 상당히 걸릴 것이다. 그렇죠.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춘재의 진술뿐이다. 기억도 희미하고 집도 없어지고 그래서 당시 가족도 찾고 동네 사람들도 찾고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다. 이춘재 씨로부터 상세하게 당시의 정황을 들으려고 하지만은 기억이 단편적이고 순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요? 수사 기록도 공식적인 검찰에 다 송치가 됐는데 그건 폐기가 됐죠. 폐기됐어요. 사본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본 폐기된 이유는 20년 지났기 때문에. 예, 오래됐기 예, 때문에 연한이 지나서. 폐기됐고요. 일단 사본은 있다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는 그나마 사본이 있다면은 재심 청구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사한 경찰과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검찰, 예. 유죄를 판결한 법은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찰이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가혹행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경찰에게만 맡겨둘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들에게 들어보니까 당시 지휘하는 검사가 현장도 나왔다 그래요. 충분히 가혹행위를 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대로 기소했고 법원도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진상규명을 경찰에게만 맡겨두는 게 옳은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 수사팀이 가혹행위했다는 거를 그 예. 당시 경찰 혹은 지금 경찰 인정합니까? 그 부분은? 당시 경찰들은 상당히 강력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윤 씨의 진술에 나오는 덩치가 큰 운동했다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걸로 제가 그 경찰은? 확인했고 현직에 누군가 한 명이 막내가 남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당시 수사팀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특진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기록도 없는데 그걸 그렇지만은 때문에 특진했죠. 지금의 경찰은 상당히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지금 자기가 경찰의 명운을 걸고 밝히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법조인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그 조사 결과를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놨을 때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팀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 그 법조인은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내놓으려면은 경찰이 고문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네. 아까 진실 규명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어렵다는 안 된다는 아니네요. 네. 다만 어렵다. 진실 규명까지 가는 길이 정말 힘들 것이다. 네.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공식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결심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상설특검은.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조 있습니다. 장관이 결심해야 되는 거네. 그럼 이거는 조국 장관이. 뭐 지금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은 이건 분명히 안 할 수 없는 사건이다.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좀 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관현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